우리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무려 24시간 토론을 했는데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정주 기자? 저도 중간중간에 어제 새벽부터 뭐 장동혁 대표, 당대표니까 저보다 고생하셔야죠, 당연히. 저는 뭐 얻는 것도 없는데 3시간마다 한 번씩 들어가 봤어요. 네, 혹시 뺑기 부릴까봐. 네, 그러니까 한 5시간 이후부터는 팔걸이를 이렇게 팔에서 안 그러니까. 떨어지시더만요. 네. 이제 물론 힘들긴 할 거예요. 그게. 허리가 아프시죠. 예. 그래서 지금 구교용 기자 자세로 하시는 거예요. 그 탁자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무게를 의탁하는 거죠, 예, 기부에. 예, 예. 어제 오후 7시 09분에 그 본회의장에서 제보가 왔어요. 장동혁 자세가 무너졌다. 말은 무너졌죠. 꾸부정 기대서 하고 있다. 막 그렇죠. 이런. 예. 그러니까 약 한 8시간 만에 무너진 건데 어제 이제 오전 11시 40분에 시작해서 오늘 아침 11시 40분에 원래 24시간 이제 이후에 뭐 그는 의장의 권한으로 다수당이 말하면 이제 끝낼 수 있으니까 해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24시간 채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 필버의 가장 큰 효과는 내란 전담 재판이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때려잡는데 맞아요. 에너지, 동력을 가장 많이 지금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 전에. 그렇죠. 네. 예, 이게 옛날에 그때는 조금 총선 전에 실패했던 황교안의 삭발 논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핑계대고 2020년에 삭발했잖아요. 네. 일종의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그때 비대위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튀어나가더니 한겨울에 단식하고 삭발했거든요, 황교안 대표. 그래서 결국 당대표 자리를 지켰어요. 네, 느닷없이 삭발하니까 사람들 황당하죠. 원내대표였던 나경원한테 너도 삭발해라. 이렇게 하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 자리에서 잘렸거든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막 우당탕탕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당내 권력으로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구석에 몰리고 있던 건 맞아요. 실제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이었죠. 네, 최근의 흐름은. 네, 그리고 본인은 12.3 기염 때 이제 사과를 안 하면서 무슨 변화 이런 얘기 하는데 행보가 갈지자잖아요. 11월 초에는 광주 갔다 왔거든요. 아니 12.3 기염 사과도 안 할 거면서 광주를 왜 갑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이 사람이 비판받는 거는 극우파라서 비판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이 큰 게 아니라 당내에는 극우파들이 있거든요. 극우가 아니라 극자인지 극우인지 모르는 이 갈지자 행보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사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당내에 약간 우파 중에서도 지금 한동훈계를 제외한 예전에 뭐 김문수파, 친윤파들 있죠.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자기도 장동혁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거고. 그건 쉽지 않거든요. 종아리가 단단해지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록 체중을 의탁하기 시작했지만 그거라도 24시간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아니 정말 이정주 기자 말대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냐면은 우리가 장동혁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네. 그 아침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TV 동접이 한 2,000명이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4,000을 하다가 야, 많이 장도혁 들어왔네. 대표가 20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8,000, 9,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장동혁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본회의장 안에서 듣고 있던 분들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뭐 다 듣지도 않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 지나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쵸. 이미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수정안에 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헌법재판소 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게 왜 위헌인지를 계속 다 지나간 버스를 붙잡고 설명을 왜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건데 그래야 이게 24시간이 가능한 채울 수 거죠. 있죠. 그래야지. 그쵸.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한테 중요한 것은 이 퍼포먼스예요. 내가 24시간을 뛰었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이 당이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2주 전쯤에 취재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흔드는 세력들 특히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년 2월쯤에는 비대위 출범한다. 장동혁 끝났다. 뭐 등등 뭐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잠재우는 하나의 퍼포먼스,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된 거고 그쵸.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년부터 해서 중도 소구 전략을 위해서 야권 동맹을 만든대요. 야권 동맹. 네, 그래서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포괄하는 야권 동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민주대 국힘의 1대1 구도를 만든다. 그리고 이것은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모든 소위 이제 국힘 계열의 정치인들에게 명운이 걸린 선거다. 그래서 다 뭉쳐서 일단
고개 수그리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 그래서 민주당과 다이다이 맞다이 떠가지고 이겨보겠다. 이런 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강명구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홀로 마운드 위에 서서 9이닝을 지켜내는 에이스 선발 투수의 고독함, 책임감을 보는 듯하다. 아니 근데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장동혁이고 우리가 장동혁입니다. 이런 말을 적었고 아 대단합니다. 친한계인 우재준 의원조차도 네.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상황을 보는 한동훈 전 대표 어떤 생각일까요? 한동훈 대표가 제가 봤을 때 뚜껑이 가장 크게 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열이 받았다. 그러니까 화가 났다. 네, 예. 화가 날 수 있는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 요 사실 시작하기 전에 타이밍 잘 보면 지난주 한 중반 이후로 보면 우리 여기 대 경향신문 경향 그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 경향에서 야마 뽑아서 그러니까요. 본인은 네. 이제 팬시하게 한다고 그걸 이제 잡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네. 그 제목에 달아달라.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줄줄 인터뷰를 해요. 약간 뭐 나를 칠리하면 쳐라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피날레를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본인 토크 콘서트 했잖아요. 토크 콘서트로. 네, 그래서 뭐 1,500석이 다 찼니부터 시작해서 일설에는 그런 말도 해요. 좌석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니냐. 아니 물론 1,000억도 많을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적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원래 메인 무대는 더 크거든 일산 가면. 아 킨텍스 홀이 여러 개니까. 네, 네. 왜 굳이 거기서 홀에서 제일 큰 거 잡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런 의문도 있었죠 있기는. 근데 그 아무튼 피날레를 해가지고 기세를 좀 이어왔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반격을 준비했던 게 굉장히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탁 치고 올라오니까 앞에 네. 있던 한동훈이라는 그림자가 싹 없어지는 느낌이었어.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필버는 사실을 장동혁 대표가 첫 타로 한다는 거를 뒤늦게 공개됐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가 나온다는 거를 기자들도 잘 몰랐어요. 기습적으로 한 거구나. 네, 그리고 네. 당 대표가 필버 잘 안 해요 원래. 지휘를 하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진두지휘를 하지.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한 번도 보도도 없죠. 있던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야당 대표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왔었고 최초로 지금 24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하면 주목을 받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지금 오늘 되치기가 성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었는데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 문제를 연내에 짚고 이참에 정리하고 가느냐 아니면 아니래요. 그건 아닙니까? 예, 확실히. 그 예. 어제 취재해 보니까 김종혁 2년 당원권 정지로 끝. 아 그걸로 예, 정리한다. 가름한다. 그걸로 가름하고 한동훈 대표는 살려준다. 아 그래요? 대신 치어리더. 아 그 나를 이상의 도와라. 그 네. 이상의 것을 주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불만이 있거나 뭐 원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세게 걸고 나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 측도 취재해 보면 나갈 생각이 1도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무너질 거다. 글쎄 저는 그럴 것 같지 그러니까 않은데 하여튼. 기우제 지내고 있죠. 지금 물 떠놓고 기우제 그쵸. 지내는데. 기우제 지내는데 예. 그 비는 계속 안 오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치어리딩하는 상황이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맞아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이 선거를 전면에서 치르고 너는 그냥 지방 다니면서 이렇게 유세 지원해라. 네. 이런 게 사실은 네. 선거로 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본인 계획 속에는 아마도 장동혁이 2월 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계산이 사라지면서 헝클어진 그런 위치들을 다시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음모론인데 만약에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해요. 치어리딩 시키잖아요. 어디로 시킬 것 같아요? 대구 경북 보냅니다. 야 가서 너 좋아하는 거 잘 해봐. 계엄은 정당이 때문에. 설명 한번 해봐라. 네. 야. 아니, 가서 열심히 해. 대구 경북 가서 TK랑 경산 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설명해봐. 거기서 윤석열 탄핵될 수밖에 없었다고.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아니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들고 거기 가서 한번 팔아봐. 이게 사실 그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에서 본인 딴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경쟁력 있다 생각하는 거 두 곳이죠. 하나는 수도권. 네. 그러니까 물론 실체도 없어요. 수도권에서 뭐 정말 필요하면 나와서 무소속으로 이길 수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부산. 네, 본인 이제 예전에 부산 사직. 뭐 사직구장도 아니고 사직에서 봤다. 네. 뭐 경향에 그때 소송 걸지 않았어요? 뭐 소송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재위를 갔나 뭐 그랬던 예, 것 같은데 언중이하고 예, 난리 났었어요. 예, 예. 그런 이게 사직이냐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직구장이냐. 예. 경향하고 악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한정은.
아무튼 그래도 그런- 인터뷰는 했네.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베이스를 잡고 있는데 지금은 부산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다는 설이 돌더라고요. 이미.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좀 사면 초과죠. 예.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대충 좀 망가져줘야 자기가 설당이 그렇습니다. 생기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보다 더 단단한 상태로 올 연말을 지나 내년 초에 가면 내년 초부터는 그냥 선거 분위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공천권이 있는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천양지차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의 주목도나 비중이나 당권, 확실히 당권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쥐고 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굉장히 불안할 거고 이 불안함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겠으나 돌파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니 오늘의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는 단단해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외부의 국민들은 이 필리버스터를 어떻게 과연 봤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내용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중과 그러니까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그러니까 왜 24시간을 저렇게 하는 거야?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란 청산을 하지 말자는 건가? 그게 지금 맞는 소리냐? 이제 이런 그 반문이나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문법에 맞춰서 자당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기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내용도 자체로 제대로 맞지도 않고 더 심각한 문제는 무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에 와 있는 민생 법안들이 199개나 있는데 국민의힘은 건 바이 건으로 싹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건 오늘 뭐 조선일보 일면 보셨겠지만 우원식 의장은 졸고 있어요. 그 사진도 주무시고 사실은, 계세요. 네. 그거 되게 악의적인 악의적이죠. 사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는데 의장이 졸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음, 그럼 24시간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주호영 그러면 부의장이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호영 부의장이 전혀 자기는 안 하죠. 이거는 사실은 업무 해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국회의장이 주호영 부의장 사회 안 보면 정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정말 선거를 위해서라도 민생 법안은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199개 처리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정치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논쟁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민생을 발목 잡아서 자기 정치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당의 당대표가 잘했다고 과연 우리 국민들이 박수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내란의 우두머리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러 가면서 연단에 올라온 책을 여러 권 가져갔잖아요. 그 책들이 또 다 같이 주옥 같습니다. 일단은 헌법학, 성낙인 네. 교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인데 상당수가 제가 읽은 책이거든요. 네. 이 책을 왜 들고 간 가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금서. 금서? 네, 아, 국민의힘에서 금서라서? 네, 아, 제가 봤을 때 금서목록이야? 이런 거 읽지 아.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독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아, 아니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지 제일 황당한 책이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어떤 무슨 얘기를 이렇게 듣다 다 나온 분들이 또 많더라고.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제목 왜- 장사인 것 같아. 제목 장사. 아니 그러니까 미래 그 자유론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나 다수의 행포나 권력자들이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 생활을 이제 제약하는 그런 자유의 제약 순간들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고가 담긴 그 철학책인데 그 책을 내란 우두머리를 뭔가 두둔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뭔가 들고 나와서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란 속의 윤석열도 현직 대통령 시절에 입만 열면 자유. 심지어 취임식 때인가요? 자유를 33번인가 35번을 하고 8.15 광복절에도 마찬가지고 늘 그랬어요. 자유를 강조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에는 비상대권, 계엄을 꿈꾸고 있었던 아주 사악한 정치 리더였던 거잖아요. 개엄할 자유. 그러니까 술 먹을 자유. 아, 나도 그러니까 술 좀 먹자. 근데 술은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술 먹는 게 좋으면 그냥 술을 먹지 왜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게 국정운영까지. 또 술에 안주는 정치죠. 아, 이런 술 사-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려고 아니, 정치한 이 거야. 사람들은 이게 누구 그 얘기하더라. 그 좋은 술 먹으려고 수정방. 네, 또 있어 보이잖아요. 국정이 자식아 임마. R&D 이게 지금 하면서 많이 빼돌려 한 잔에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약간 호방한 그런 이미지에 있어 보이거든. 옆에서 그러니까요. 보면. 네. 아, 근데 진짜 암담한 리더였다. 뭐 최근에 이제 별별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안가에 가서 술 마신 기자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별도로. 예, 오늘 뭐 몇 가지 들었는데 안가회동을 공직자들하고만 한 간 게 게 아니고 아니라 네. 기자들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간 기자들이 있던 모양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안가에 술병만 그렇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